최근에 기술주의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하는 실적에 AI 투자 결실이 나온다면 칩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타이밍과 전략입니다. 데이비드 라이언의 초수익 성장주 투자 도서에 나오는 매수 타이밍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초수익 성장주 투자의 저자 데이비드 라이언은 3회 연속 전미 투자자 대회 우승자입니다. 라이언은 주식 분석의 기본으로 추세와 친해지기를 강조했는데요. 뉴턴의 제1법칙처럼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도 비슷합니다. 힘 있는 추세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 힘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라이언은 이 개념을 1990년에 열린 투자 컨퍼런스에서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와인스타인은 주가 변화의 4단계를 설명했는데요. 이 4단계를 알면 언제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1단계에서 벗어나 2단계에 오를 때 주식을 사고 3단계 정점에 접근할 때 팔고 4단계 하락기에는 매수를 피하거나 공매도를 하는 것이 와인스타인의 전략입니다. 라이언도 이 개념을 자신의 투자 방법에 적용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이 원칙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 전에 엔비디아의 15일간 주가 차트입니다. 와인스타인의 추세와 친해지기 노하우를 적용해 본다면 엔비디아는 아직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1단계에서 2단계로의 전환 요건을 볼까요? 주식 투자에서 2단계 상승이 시작되는 시기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상승은 특별한 뉴스나 발표 없이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야 올바른 2단계 상승이라는 점입니다. 큰 상승이 있는 날에 강한 매수가 나오기 때문이죠. 반대로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2단계 상승을 판단하고 매수를 고려하기 전에 주가가 52주 신저가보다 최소 25에서 30% 이상 상승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암젠의 사례를 보면요.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1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서 상승 추세가 분명합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급증하고 조정 시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패턴도 볼 수 있습니다. 암젠의 경우 2단계 상승이 시작될 무렵 주가는 이미 52주 저가에서 80%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신규 매수를 고려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이 시점에서 주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뒤늦게 발견했다고 느끼고 주가가 더 낮아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올바른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하는 요건 6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가가 150일이나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1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세 번째, 20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를 보입니다. 네 번째, 고점과 저점이 연이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주봉 상승 시에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봉 하락 시에는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여섯 번째, 거래량을 수반하는 상승 주봉이 거래량을 수반하는 하락 주봉보다 많습니다. 이런 종목을 찾는 훈련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로테이션으로 상승하는 소형주 종목을 많이 살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엔비디아와 AI 관련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같은 주요 반도체 주식들이 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현재 기술주 강세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과 정부가 AI 혁명을 위해서 1 트릴리언 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AI 기술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죠.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최근에 무역 제한 강화와 투자자들이 소형주로 전환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완화 소식과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세를 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들은 AI의 미래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같은 반도체 업체들은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AI 투자 결실이 나온다면 칩 주가는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주요 기술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가 실적을 발표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 AI 투자가 결실을 맺는다면 칩 주가는 다시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7월이 힘든 달이었지만 엔비디아와 다른 주요 기업들은 여전히 견고한 상태입니다. 하그리브스의 랜스다운 애널리스트 데런 네이선은 투자자들에게 이번 주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하락세는 닷컴 붐과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재무적으로 튼튼하고 해당 분야를 지배하는 회사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주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칩 제조업체인 브로드컴과 AMD 주가도 약간 상승했지만 대만의 TSMC 주식은 아시아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했습니다. 빅테크 주식의 매수 시기는 언제일까요? 6월 개인 소비지출 보고서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금요일 1% 이상 급등했는데요. 주간 하락폭인 2.1%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것은 2주 연속 하락이었죠. 6월 PC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전략가들은 아직 빅테크 주식을 매수할 때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월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한 애널리스트는 빅테크 주식에 매수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 하락이 끝나지 않았을 수 있으니 조금씩 나누어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즉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 제임스 레이건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매각해 기술주들의 견조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러한 결과가 투자자들을 다시 주식으로 끌어들일 만큼 강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빅테크 주식을 매수하기는 최적의 시기는 아닐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더 많은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식은 선거보다 경제 데이터와 금리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확정이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을 주긴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시장 변화는 경제 데이터와 연준의 금리 정책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경제에 민감하거나 부채가 많은 소규모 기업들에게 특히 유리하죠. 그래서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요. 예를 들어 러셀 2000 지수가 12일 동안 S&P 500 지수를 12.7%포인트나 앞섰습니다. 러셀 지수는 7월에 1% 상승으로 시작했는데요. 현재 11%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대형주 지수는 올해 14%가 상승했으니 최근의 상승 격차는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AI에 대한 대규모 지출이 정말 성과를 낼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전체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과 9월은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가 연중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달입니다. 에버코어 ISI의 기술적 분석 책임자인 리치 로스는 지수가 다시 랠리를 펼치기 전에 최소 5250, 즉 최근 고점보다 8% 낮은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월 중순부터 아마존과 테슬라 같은 주요 기술 주식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 우려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AI에 대한 투자가 정말 수익성을 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는데요. 세콰이어 캐피탈의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칸은 엔비디아의 고객들이 AI에 600빌리언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야만 100빌리언 달러의 새로운 매출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AI가 경제를 변화시킬 거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파벳 CEO 순더레 피차이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AI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런 기술 발전 추세에 과소 투자보다는 과잉 투자가 훨씬 더 낫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AI 기술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AI에 대한 투자가 둔화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은 AI 하드웨어에 계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알파벳의 자본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검색부터 유튜브,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회사의 모든 핵심 비즈니스를 혁신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데이비드 칸은 AI가 한때 인터넷과 철도가 그랬던 것처럼 경제를 변화시킬 거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AI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두 예측할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은 기억해야겠습니다. 애플의 AI 기능 제공은 아이폰 주가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애플은 아이폰 15 프로와 곧 출시될 아이폰 16에만 AI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죠. 이것은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면서 수익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애플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분기 동안 14%가 하락했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반드시 애플이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분석가 시리니는 애플 주가 목표를 $200에서 $2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수준 주가에서 15%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분석가의 강등에도 불구하고 주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주가는 0.2% 하락해서 주당 $220에 마감했는데요. 필립 세큐리티의 조나하는 테슬라 등급을 축소해서 매도로 강등하고 목표 주가를 $135로 낮췄습니다. 가격, 관세, 이익률 압박이 강등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계획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0월 10일에 로보택시 데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SAP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AI 붐 속에 클라우드 전략이 성공한 것이죠. SAP 주가는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판매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SAP는 데이터 센터 기반 라이센스 판매에서 구독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 중이며 이는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AP는 AI 관련 투자를 많이 하고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분기 거래의 20%가 AI 프리미엄 사용 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RP 시스템은 기업의 데이터 관리에 필수적이죠.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여름은 훨씬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의 로렌스 G 백미라는 현재 비관론자들이 S&P 500 지수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5,585를 상향 돌파한다면 낙관적이겠지만요. 새로운 추세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는 7월 19일 지지선인 5,500선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낙관론자들은 통제력을 되찾을 기회를 얻었고 이는 S&P 500 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랠리는 실패로 돌아갔고 고점은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S&P 500은 5,440에서 5,490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서 저점을 낮췄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낮은 고점과 더 낮은 저점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세 시장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5,585 위로 다시 올라간다면 낙관적이겠지만요. 새로운 추세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약세 시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차분한 인플레이션 수치로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7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9월의 첫 금리 인하를 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준이 면밀히 주시하는 식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는 6월의 전년 대비 2.6% 상승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인 2.5% 증가를 웃돌며 전월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는 3년 만에 가장 느린 연간 PCE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은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는 연율 2.8% 증가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봄의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었고 강력한 노동시장 덕분에 소비자들이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덕분에 경제가 활기를 띈 것입니다. 2분기의 2.8% 성장률은 1분기의 1.4%에 비해서 2배나 빠르게 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의 강력한 성장세와 비교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최고의 매수 기회와 설정은 비기술 섹터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구글을 포함한 주요 기술주들이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 50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주가가 4월 말 이후 처음으로 5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IBD 50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시드릴과 캐터스와 같은 에너지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갤러허, 브라운 앤 브라운, 라이언 스페셜리티 홀딩스와 같은 보험 주식들이 IBD 50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찰리 문거는 부자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9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에 찰리 문거는 어키키드라는 팟캐스트에서 통찰력 있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거는 만약 다시 30에서 40살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일할 필요 없이 혼자서 투자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관계나 타협 없이 독립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혼자서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다면 차라리 내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매각을 강요당하고 투자은행가와 거래하도록 강요받고 투자 컨설턴트와 거래하도록 강요받고 벤처 캐피탈과 거래하도록 강요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임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먼거는 헤지펀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수료 구조를 경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본으로 운영하며 통제력을 갖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먼거는 재정적 성공을 통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먼거의 조언을 듣고 나니 기관 투자자보다 우리 개인 투자자의 환경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수익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함께 투자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AI 기술 관련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 의견이 공존하는데요. 부자들의 특징은 여유를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과 같은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